이어서 즐기며 돈 버는 방법, 정철진의 목돈연구소가 시작됩니다. 최근 7년간 가장 멋진 가을 하늘을 볼 수 있다. 지난주에 특히 많이들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미세먼지도 없어서 공기도 맑고요. 하늘이 정말 푸르죠. 이 전문가들은 언급하지는 않지만 저는요, 제 생각엔 아무래도 최근 중국의 전력난과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중국에선 석탄이 없어서 전기가 부족해졌고, 그래서 공장들이 속속 멈춰서고 있는데 이 영향이 우리 가을 하늘에 미친 것이죠. 아예 중국에서도요, 내년 초 베이징 올림픽까지, 동계올림픽이죠, 청명한 하늘을 만들자, 이런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하니까 이래저래 올 가을은 정말 멋진 가을 하늘을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이 중국 공장이 너무 오래 멈춰서면 우리 한국 경제 수출에 악영향을 주니까 이 부분은 또 마음 한켠에서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10월 4일 목돈연구소 시작해볼까요? 네,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목돈연구소,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개천절이 어제 일요일과 겹치면서 오늘이 이제 대체 공휴일이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휴장입니다. 여러분도 이럴 때 좀 쉬시면서 또 다시 머리를 좀 맑게, 또 체력도 비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511번님, 가을 하늘은 흐리면 흐린 대로, 맑으면 맑은 대로 그만의 멋이 있어요. 요즘 제대로 가을 만끽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제대로 된 가을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533번님, 한동안 주식할 때는 머리가 너무 아프고 마음이 괴로웠는데요. 손절이든 익절이든 얼마 전 죄다 일단 정리했거든요. 마음은 편합니다. 예, 마음은 편하시죠. 마음은 편한데 이거를 그냥 확 하셨어요. 확 죄다 일단 정리를 하셨군요. 어쨌든 마음이 편하다니까 좋네요. 마음이 편하면 된 겁니다. 자, 방송 중에 이런저런 참견, 수다 환영하고요. 소개되면 추첨해서 상품 드립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유튜브 댓글은 무료고요. 자, 오늘은요, 잠시 후에는 목돈연구소 초대석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주식 관련 베스트셀러 작가고 주식 1타 강사이기도 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유관협회 셀러리맨 22년차 직장인입니다. 샌드타이거 샤크 박민수 씨와 ETF 자산관리 노하우 배워보겠습니다. 또 경제독립에 성공한 파이어족의 생생한 소식과 노하우를 듣는 코너죠. 파이어족이 인싸되는 그날까지 파싸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03.5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독학으로 가치 투자의 기본을 쌓고 약 7년 만에 종잣돈 3천만 원을 8억으로 만든 슈퍼개미입니다. 이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가지고 차곡차곡 부를 쌓아온, 그런데 22년차 직장인이기도 한 개인 투자자, 작가, 주식 1타 강사 샌드타이거 박민수 씨, 오늘 목돈 초대석에서 만나봅니다. 우리 올 4월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도 목돈연구소 목돈 초대석 코너가 있었는데요. 그때 한번 출연하시기도 했었습니다. 샌드타이거 샤크 박민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때 다 이야기를 못 나눠가지고 맞아요. 많이 좀 아쉬웠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름을 겪었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가을이 돼버렸네요. 네, 그래서 우리 네. 정철진 선생님을 네. 꿈에서 많이 뵀습니다. 저를요? 보고 싶어서. 저도 이렇게 연락을 해야지 하다 보면 일주일이 가고요. 연락을 또 드려야지 하다가 이렇게 2주일이 가면서, 자, 드디어 네. 우리가 이런 가을,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이런 목돈 초대석에서 우리 박민수님을 다시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요. 그때 설명을 해주셨는데 왜 샌드 타이거 샤크냐? 샌드 타이거 샤크죠. 샤크의 그렇죠. 한국말로 모래범 상어. 네.
그래서 상어과인데요. 제가 상어를 좋아하는 이유는 한 번 물면 먹이를 물면 놓지 않는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샌드 타이거 샤크고요. 네. 상어는 불해가 없어요. 그래서 평생 꼬리를 흔들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평생? 잠잘 때도 꼬리를 흔들면서 살랑살랑 흔들면서 그래야 되기 때문에 주식 투자도 평생 노력하면서 네. 공부해야 되는 학습이 꼭 필요한 그런 과목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샌드 타이거 샤크 요즘에는 최고민수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네네. 고맙다 최고민수. 예. 그래가지고 제가 앞으로 설명할 이사육전법 손해 볼 때마다 손절매하지 말고 추가 매수해라. 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이사육전법 실은 실전이었었는데 이거를 그 4월 초대석에서 잘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오늘은 이사육전법 실전입니다. 맞습니다. 하나 들어보도록 이거를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고 현재 우리 최고 민수 샌드 타이거 샤크 박민수님은 패스트 캠퍼스라는 곳에서 온라인 주식 강의하시고요. 또 22년차 직장인입니다. 제가 직장은 어느 곳인지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뭐 출퇴근하는 진짜 직장인이잖아요. 그렇죠. 여의도의 증권 유관기관에서 네. 22년 직장 생활을 하고 네. 있고요. 제가 주식책도 한 3권 정도. 낸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은 특히요. 이 갓 나온 책입니다. 이 부의 시작이라는 ETF 실전 투자 서적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ETF 실전 그러니까 이 아마 ETF 저희도 ETF 게임을 하거든요. 수익률 게임을 네. 주린이들이 모여가지고. 네, 저도 그래서 잘 듣고 있습니다. 예, ETF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이 책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본격적인 뭐 이야기 앞서서 ETF 하면 이런 좀 편견이 있어요. 그거 수익 낮잖아. 소위 말하는 변동성 별로 안 높잖아. 하루에 상한가 30% 못 치잖아. 이런 좀 오해들이 있는데 우리 실제로 박민수님은 ETF로 꽤 성과를 거두신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그 올 초에 네. 이 SBS 게스트로 활동하시는 이말년 선생님 유튜브에 나가서 네네. 2차 전지 ETF에 대해서 올 초에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성장 산업에 대해서. 예. 성장 산업은 장기적으로 꾸준한 이 부침은 있겠지만 성장 산업은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할 것이다. 네. 우리 전기차 산업의 그 시장 침투율, 시장 점유율이 신차를 새로 이렇게 내놨을 때 시장에서 한 4% 정도 작년 기준으로 팔렸거든요. 네네. 그럼 96%는 가솔린 자동차란 얘기잖아요. 네. 근데 2030년이 되면 이게 50%까지 올라갈 예정이에요. 그렇죠. 전문가들이- 유럽은 막 지금 안 만든다고 하고요. 그렇죠. 2030년부터 네. 내연차를. 네, 유럽은 이제 탄소 제로 세상,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2050년 정도면 미국, 유럽, 우리도 탄소 제로 시장을 꿈꾸면서 네. 친환경 이슈들이 많이 강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친환경의 대표적인 그런 분야가 2차 전지, 전기차, 수소차 이런 부분들일 거고 네. 산업의 전망은 그렇게 흐를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속도가 굉장히 올해 들어서 빨라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ETF를 추천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랬는데? 추천보다는 뭐 제가 관심을 갖고 있고 제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의 수익률이 난리 난 겁니까? 한 6개월 평균 수익률이 한 50% 이상씩은 다 지금 나온 상황이니까요. 지금 최근 들어서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예.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금리 인상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 여기에 중국의 헝다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전력난. 네, 전력난 네. 뭐 시장에 이 출렁거림이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좀 이 모멘텀들을 최근 친환경 이슈들 뭐 수소 경제라든지 예. 그리고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각광을 받았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ETF라고 무시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하루에 30%는 안 날지 모르나 이렇게 꾸준히 벌써 증명해 주신 거 아닙니까? 저의 그렇습니까? 그 투자 네. 전략은 분기 10%의 섹터를 찾아라. 3개월 10%? 그렇죠. 3개월 10% 오를 섹터를 찾아라. 예. 그러면 1년에 40%다. 40%씩 수익이 7년이면 원금의 10배다. 1,000만 원 투자해서 7년 후에 1억이 되고 네. 그 1억이 7년 후면 10억이 되니 네. 우리가 14년만 기다리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게 아니냐. 네. 20대 초반에 그 젊은이들이 한 10여 년 후 내 집 마련을 꿈꿀 수 있는 기회가 ETF에 담겨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ETF로 석 달에 10%. 그렇죠. 네. 석 달에 10% 오를 섹터만 찾아라. 아니면 장기적으로 시장이 망가졌을 때 네. 장기적으로 성장할 아니면 장기적으로 상승할 그런 섹터만 찾으면 충분히 우리가 노후 자금 마련 그리고 네. 내 집 마련이 가능한 투자법 안전하면서도 그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ETF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 밖에도 ETF의 매력, ETF의 좋은 점이 있다면은 하나 더 이야기를 하고 본격적으로 들어갈까요? 일단 우리가 보통 주린이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제일 선호 많이 하시잖아요. 네, 560만 명의 투자자가 좀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네. 시가총액 비중도 거의 30% 육박을 하고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 주식을 하나만 샀더니 이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많이 삼성전자가 횡보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약간의 나는 시장에서 소외된 것 같고 그럴 경우에 삼성전자가 담겨져 있는 네. 예를 들면 IT ETF라든지 뭐 삼성그룹 ETF를 사면 그게 수익률이 더 좋았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못 받쳐주는 부분들을 다른 소부장주라든지 다른 삼성그룹주들이 받쳐주면서 네. 이렇게 ETF의 장점은 최소한 10종목 이상을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0종목 이상의 어떤 수익률을 추구하기 때문에 개별 종목의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네. 덜 내린다는 장점도 있어요. 시장이 충격을 받을 때 특히 특정 종목이 하한가를 가더라도 ETF는 하한가를 가지 않더라. 구성 비중만큼 빠지니까. 아까 말의 반대네요. 상한가를 못 가지만 하한가도 안 간다. 그렇죠. 네. 요즘같이 좀 시장이 출렁출렁할 때 덜 빠진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덜 빠지는데 웬만하면 상장 폐지가 없더라. 우리가 개별 주식을 하면서 상장 폐지 리스크 그리고 유상증자 리스크에 항상 노출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ETF는 기초 지수를 거래소라든지 FN 가이드 등이 정기적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못하는 애들은 빼버리죠. 그렇죠. 하고 새로운 애 딱 등장시키고. 소위 말해서 네. 유식 뭐 일반적으로 물 관리라고 하죠. 네. 그 물 관리를 거래소가 네. 알아서 해주니까 네. 나쁜 종목들은 이렇게 빼주니까 아주 이 안정적으로 이 좋은 애들만 유지를 시켜주고요. 네. 우리가 NAV라고 Net Asset Value의 약자인데요. 네. 그 ETF 펀드잖아요. 펀드의 어떤 기본 가치가 50억이 안 되는 경우에는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가총액이 한 100억, 50억보다 좀 더 크게 한 100억 이상 정도 되면 웬만하면 상장 폐지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상장 폐지가 없으면 내가 샀는데 손해를 보면 한 20%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하면 상장 폐지가 없으니 언젠가는 수익 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그렇죠. 그리고 추가 매수 전략이 가능한 그 뒷부분은 약간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상장 폐지는 없다. 그렇죠. 네. 상장 폐지가 없다는 게 네. 제가 주식 투자에서 가장 큰 맞습니다. 매력이 아닌가. 네. 그리고 섹터만 챙기면 되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대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네. 더 이게 복잡하다, 어렵다 그러면 그냥 대표 지수에 배팅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아주 쉽잖아요. 홀짝 네. 게임처럼. 그래서 오를 거냐 내릴 거냐만 우리가 판단해서만 배팅하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단순하고 그리고 안전한 그래서 은퇴자나 처음 주식을 접하는데 왠지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큰 투자자에게 보수적인 투자자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다. 여기에 네. 증권 거래세도 없거든요. 네. ETF는. 네. 그런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ETF 전도사가 되셨고 최근에 이 부의 시작이라는 이제 책도 냈는데 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보죠. ETF 중에서도 좋은 ETF가 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똑같은 지수를 추정하고 똑같은 업종 뭐 대표주를 묶어놓고 이래도 실은 ETF를 잘 골라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 샤크 박민수 님이 개발한 7단계 ETF 종목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그 ETF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네이버 등 포털을 이용해서 쉽게 한 뭐 10분, 20분이면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장 폐지를 피하기 위해서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그래서 시가총액이 막 크면 클수록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거래가 또 좋죠. 잘 네. 활발하게 이루어질 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도 좀 보고요. 그다음에 기초지수 ETF는 대부분 패시브를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거래소나 아니면 FN 가이드가 만든 특정 그런 기초지수를 따르기 때문에 네. 어떤 기초지수를 따르는지 그리고 펀드의 수수료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동일한 기초지수인데 펀드 수수료가
차이가 난다면 이왕이면 좀 싼 수수료가 싼 게 좋을 거잖아요. 네. 하고 이런- 잘 추종하는 게 좋겠죠. 그 그렇죠. 주소랑 예? 네, 똑같이 움직이는 게 좋겠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최근 뭐 1년 내에 어떤 수익률 추이 이런 것들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상위 세 종목을 좀 체크해봐라. ETF 이름만 가지고는 이 ETF가 실제로 추종하는 그런 전략들을 명확하게 모르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잠깐만요. 일단 1단계부터 가죠. 나눠가지고 1단계 ETF 개요를 보자. 네. 1단계 ETF 개요를 한눈에 확인하는데 거래량도 좀 보고요. 그렇죠. 이 ETF가 어떤 걸 추종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조금 전에 그렇죠? 설명드렸듯이 뭐 시가총액이라든지 펀드 보수, 네. 그다음에 1년간의 수익률, 네. 그다음에 NAV 아까 설명드렸던 넷 에셋 밸류와 실제 매매 가격의 차이 네. 이런 부분들을 일단 한눈에 네이버 포털 등을 통해서 스크린하시면 그렇습니다. 될 이제 것 같고요. 개요를 파악하는 게 1단계입니다. 네. 가령 원유 ETF다. 이게 WTI를 추종하는지 뭘 추종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개요를 1단계 확인을 딱 했습니다. 네. 그리고 2단계. 그리고 2단계는 이제 상위 세 종목을 보는 거죠. 왜 상위 세 종목만 보느냐? 네. 뭐 10종목 보고 20종목 보고 많이 보면 볼수록 다 보면 되잖아요. 네. 보면 좋은데 네. 상위 세 종목이 웬만한 ETF에서의 구성 비중이 30%에서 50%, 뭐 네. 많은 경우는 7, 80%까지 해요. 네. 그러면 걔네들이 거의 좌지우지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를 담은 ETF 같은 경우는 보통 삼성전자가 20%에서 30% 정도의 비중을 가져가거든요. 네. 나머지 종목들이 한 70% 가져가니까 결국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각각의 ETF별로 상위 세 종목의 버블 여부도 좀 파악하고요. 버블 여부는 우리가 전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PER, 네.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눠주는 PER. 그래서 개별 종목의 PER이 버블이라고 하면 이 ETF도 약간 버블일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상위 세 종목의 어떤 호재나 악재 이슈들을 좀 점검을 해서 종합적으로 투자 판단을 그 세 종목으로 좀 압축해서 네.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반도체 업종이 앞으로 잘 갈 것 같다. 그러면 반도체 업종 상위 세 종목의 어떤 상황들을 보고 업황의 특징을 보고 장기적인 판단을 하시면 네. 될 수 있다. 그때는 개별 기업 분석을 한번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그때 그렇죠. 한번 쓰십시오. 예, 자, 3단계는요? 3단계는 일단 그 3년간의 어떤 차트 흐름을 보는데요. 그 ETF에. 그렇죠. 네. ETF의 차트 흐름을 보면서 특정한 어떤 상황에서의 상승 요인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예를 네. 들면 뭐 원유 ETF면 유가와 이 차트의 흐름을 같이 한번 비교해보고 반도체 ETF는 반도체 사이클과 이 ETF의 흐름을 같이 한번 비교해보면서 네. 예를 들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나올 때 ETF의 급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다음 사이클은 언제인가? 그리고 지금은 저점인가? 고점인가? 이런 여부들을 학습 효과, 과거의 차트의 3년간의 경험치들을 한번 리뷰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여기서는 거죠. 또 기술적 분석이 또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복합이네. 우리 7단계 종목 분석이. 그렇죠. 네네. 상위 3개는 개별 기업 분석, 그다음은 차트 놓고 한번 차트 3년간 분석, 4단계, 5단계, 6단계는 뭡니까? 그래서 한 가지 더 잠깐 말씀을 네,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치 투자에서는 차트 분석이 무의미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유상증자라든지 기업 가치의 변동 이런 게 실적 악화나 이런 게 심한데 네. 이 ETF 같은 경우는 개별 기업의 리스크보다는 어떤 업황이나 섹터의 그런 부분들이 네. 있고 상장 폐지가 없고 유상증자의 반영 비율이 낮기 때문에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이 유의미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박스권 흐름을 많이 가질 개연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이제 4단계, 5단계, 6단계는 일단 괴리율, 그다음에 분배금, 비교 ETF 이렇게 써놨는데요. 네. 기초지수가 동일하더라도 ETF의 종류가 자산운용사별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능력이죠. 네, 그렇죠. 추종하는 능력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왕이면 동일한 기초지수인데 시가총액이 크거나 네. 아니면 펀드 보수가 낮은 그런 ETF들이 좋고요. 그다음에 동일한 그런 섹터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름이 다른 또는 자산운용사가 다른 ETF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교 ETF들을 한번 분석해서 내가 비슷한 ETF들 중에 가장 매력적인 ETF를 좀 사보자. 네. 우리가 보통 분산 투자라고 하면 이 ETF에서는 전혀 다른 성향의 ETF들을 많이 다루는 게 좋아요. 비슷한 뭐 내용을 가진 ETF를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 개 사는 건 것보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슷한 ETF 중에 최적의 상품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고요. 7단계는요? 그래서 이제 그 7단계는 이제 그 매수 전 내 생각을 좀 가지는 거죠. 과연 ETF를 사야 되는 건지 그리고 추가 분할 매수 이사육전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혹시 손해 보면 언제쯤 들어갈 건지 그리고 매도 타이밍은 언제 잡아야 될 것인지 그래서 저는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강조를 하거든요. 특히 ETF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다 매도하지 말고 한 50% 정도 매도하고 한번 시장 추이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단 7단계는 전략 짠다. 이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우선 전체적으로 네네. 7단계 ETF 종목 분석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전략 짠다 해서 우리가 지난 4월에 못했던 우리 샤크 민수, 최고 민수의 이사육전법을 소개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사육전법이 이제 20%, 40%, 60% 빠질 때마다 내가 10,000원의 ETF를 샀는데 네. 8,000원, 6,000원, 4,000원일 때마다 추가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자. 그리고 마이너스 60%면 인생을 한번 걸어보는 건 어떻겠느냐. 네. 왜냐? 네. 이 ETF가 뭐 파생 상품이나 아니면 고버스 이런 ETF가 아니고 그냥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한 시장이 한 60% 빠진 거잖아요. 그런 시장이 급격하게 빠진 상황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투자해 보는 것도 어떻겠는가 싶은 거죠. 우리가 2020년 코로나19 사태에 작년 3월에 서킷 브레이커라고 시장이 지수가 너무 급락해 갖고 두 번 멈춰 섰거든요. 네. 그때 대비해서 1년 후에 우리나라 대표 지수인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 ETF들이 100% 이상 수익이 났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이 2배 올랐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약세장은 이 급락장은 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수가 급격하게 내려가거든요. 네. 그러면서 다시 시장은 급격하게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칼과 같이 쭉 내려왔다가 지수가 반등을 하거든요. 근데 V자 반등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번엔 나왔는데. 근데 뭐 대부분은 네. 약세장은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약세장이라기보다는 급락장이죠. 네. 급락장은 칼과 같이 급격하게 하겠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서킷 브레이커와 같은 급락장. 그런데 내가 산 ETF들이 그때 마이너스 60%될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시장 모든 주식이 다 급락하는 그런 장세에서 보다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게 길게 보면 나쁘지 않더라. 20% 빠졌을 때, 40% 빠졌을 때, 60% 빠졌을 텐데 투자금도 어때요? 더 뒤로 갈수록 더 많이 타나요? 물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서킷 브레이커 같은 시장 급락에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 금액을 늘리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20% 빠졌을 때보단 40%대 더 2배로 태운다. 네, 뭐 그렇게 여유 자금이 있다면 네. 그렇게 좀 더 공격적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상장 폐지가 없고 10종목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위험 중수익 투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의 급락은 매력적인 투자 기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고버스 투자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 인버스 EX라고 해서 1% 시장이 1% 하락할 때 2배수로 그 수익률이 나는 ETF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급락하지만 다시 반등은 짧은 시간 안에 다시 회복을 하기 때문에 이 고버스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좀 커요. 그래서 장기 투자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건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버스를 이사육전법으로 접근하시는 건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시고 레버리지 쓴 거는 하지 마라. 그렇죠. 네. 그거는 그리고 이사육전법으로 업종이라든가. 네. 하지 마시고 일배수를 추종하는 일배수 네. 상승을 추종하는 그리고 선물이나 뭐 옵션이 들어가 있는 ETF들도 좀 제외를 하시고요. 단순히 그냥 주가 지수나 주가의 섹터를 추종하는 ETF 중심으로 이사육전법을 투자하시면 마이너스? 상당히 안전하게 네. 20%? 투자할 수 있는 마이너스 방법이 40%. 마이너스 10%대는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10 그거는 이제 판단의 여부인데요. 네. 자기가 이제 융통성을 발휘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고배당 ETF나 아니면 주가 버블이 상당히 내려와 있는 상태라고 하면 마이너스 10%부터 판단을 하셔도 되는 거죠. 1, 2, 3전법을 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거는 그 개별 ETF별 상황에 따라서 약간 버블이 껴있다. 그러면 처음 스타트를 마이너스 30%부터 하셔도 돼요. 30%, 50%, 60% 이렇게 자기가 손해율이 10,000원에 샀는데 7,000원, 뭐 6,000원
원, 5천 원, 뭐 이렇게 4천 원 이렇게 투자하셔도 되고요. 네. 각각의 그 ETF별로 자기가 상황에 맞춰서 그래서 7단계에서 자기의 생각을 한번 리뷰를 해볼 필요가 있는 내 거죠. 전략을 그때 그렇죠. 짜라. 네. 그리고 네. 뭐 상황이 또 이렇게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변동 상황에 맞춰서 자기가 또 추가 매수 전략을 조절해 가면서 투자하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현실적인 테크닉으로요. 요거 하나 뭐 보죠. 요즘 ISA 계좌 인기고요. 그렇죠. 많이들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ETF와 ISA 계좌를 어떻게 결합해서 절세 효과를 누리면서 뭐 해외 ETF도 태우고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꿀팁 좀 전해주세요. 네, 일단 ISA가 세 종류가 있는데요. 네. 올해 들어서 중개형 ISA라는 게 나왔어요. 중개형 네. ISA는 이제 주식 투자도 가능하게 하는데요. 네. 이 ISA 계좌의 가장 큰 특징은 나중에 찾을 때 200만 원까지 이 공제를 해준다는 수익에 대해서 네. 공제를 해준다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200만 원이 넘는 부분은 9.9% 분리과세. 근데 분리과세 해주니까. 올해 그 정부가 발표했는데요. 2023년부터 우리가 과세 금융 투자 소득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네. 22% 과세하고 뭐 3억이 초과하면 27.5% 과세를 네. 하잖아요. 이제 주식 투자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네, ISA 수익에. 계좌는 거기에서 비껴가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당을 받거나 아니면 주식 투자 수익이 5천만 원이 넘거나 네. 뭐 그럴 경우에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음. 여기에 ETF는 두 종류로 우리가 나뉘는데요. 네. 국내 주식형과 국내 기타형 ETF로 나뉘어요. 그래서 네. 국내 주식형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그런 종목이나 섹터를 다루는 게 국내 주식형. 네. 그 외에 뭐 달러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채권, 뭐 해외 S&P 주식 500 추징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해외 주식 이런 부분들은 국내 기타형이거든요. 네. 근데 국내 기타형은 투자 수익에 대해서 음. 15.4% 그것도 금융투자소득 2천만 원 이내에만 그 이상은 내 급여나 내 소득에 합산해서 종합과세, 누진과세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내 기타형 ETF는 좀 주식 계좌에서 운영하면 세금을 1,000만 원 수익을 얻었는데 154만 원을 일단 내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 ISA 계좌는 그런 154만 원을 2023년부터 내지 않아도 되니 네. 얼마나 절세 측면에서 매력적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좀 강하게 하고 싶은, 좀 많이 하고 싶은 분들 중에서 세금 걱정도 되시는 분들, 근데 ETF도 우리나라 지수도 추종하고 싶지만은 막 그렇죠? 해외 원유 선물이라든가 뭐 가스라든가 이런 거 추종하시는 분들은 ISA 계좌를 이용해서 ETF를 투자한다면 이거 절세 효과가 커지는 거네요. 그렇죠. 절세 효과가 큰데 일단 저는 지금 돈이 없는데요. 네. 그렇더라도 일단 계좌는 만들어놔라. 왜냐하면 이게 1년마다 2천만 원까지만 ISA 계좌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맞아요. 올해 만약에 투자를 안 하고 내년에 투자를 못 하고 2023년에 내가 투자를 한다면 개설을 했다면 개설을 네. 올해 개설해 놓고 2023년에 처음 돈을 낸다면 네. 6천만 원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개설을 그때 하면 안 되죠. 지금 해야죠. 그렇죠. 지금 네. 해놔야 한도가 이렇게 네. 예, 되기 때문에 네. 올해 꼭 계좌 개설을 해놓고 음. 뭐 실질적으로 투자는 2023년부터 하더라도 네. 계좌는 올해 꼭 만들어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우리가 국내 기타형 ETF를 15.4% 세금 내는 게 좀 절세 전략이 없겠느냐 생각을 하시는 네. 분들은 연금으로 해라. 아. 개인연금이라든지 네. IRP라고 하는 퇴직연금 우리가 맞아요. 연 7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잖아요. 네. 그 상품에서 운용을 하면 일단 만 55세까지는 세금을 안 떼요. 계속 과세 이연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 수익을 얻었는데 15.4% 세금을 안 떼고 그 1,000만 원을 재투자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 55세가 되면 5.5% 네. 세금을 떼는 거죠. 그러니까 15.4% 주식 계좌에서 세금을 떼는데 얘는 55세까지 늦춰놨다가 55세 때 연금을 받을 때 5.5% 세금을 떼니까 훨씬 알겠습니다. 절세 측면에서 좋다. 네. 그래서 국내 주식형은 주식 계좌에서 운용을 하시고 국내 기타형은 연금 계좌에서 운용을 하시면 굉장히 매력적인 네. 그런 ETF 절세 운용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우리 또 책도 내셨고 ETF 전도사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니까 어떤 말 전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꼭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네.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배당주. 그러니까 시가 배당률이라고 하잖아요.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누는 만약에
배당금이 500원이고 현재 주가가 10,000원이면 시가 배당률은 5%, 은행에서 5% 이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가급적 시가 배당률이 8% 이상인 이 그런 주식이나 이런 종목들을 사서 한 6%까지 버티면 주가는 한 30% 이상 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고배당주를 투자하시는 게 제일 안정적으로. 이건 직접 투자, 그렇죠. 개별 투자에서는요. 예, 직접 투자를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고배당이라고 써 있는 ETF들도 많아요. 네. 그런 ETF나 아니면 개별 배당주를 가장 노려라. 예, 네. 노리시는 게 제일 두 안전한 번째는요? 투자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니 해도 ETF 10종목 이상을 담고 있는 중위험 중수익 상장 폐지가 없는 안전한 투자 ETF가 매력적일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 번째로는 개별 주식 중에 실적 개선주를 잡아라. 네. 그래서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종목들, 뉴스에 실적이 개선된다는 그런 네. 뉴스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개선주 이 세 가지 포인트로 투자하시면 그렇게 크게 손해보지 않고 네. 투자할 수 있고 손해본다면 이사육 전법으로 네. 우리가 추가 매수 전략으로 가면 큰 수익을 안겨줄 것이다. 알겠습니다. 분기당 10%면은요. 1년에 40%. 네. 그러면 7년 후에는 원금이 10배가 된다. 네,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기억하십시오. 분기에 10% 수익 날 섹터들을 찾아봐라. 아니면 시장이 망가졌을 때 네. 버블이 없는 알겠습니다. 그런 ETF들을 사라. 분기에 10%, 분기에 10%, 그렇죠. 10년에 아니죠. 7년에 7년에 10배. 10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돈연구소 특별 초대석 샌드 타이거 샤크 박민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